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어서 이제 장애인복지법, 그 다음에 이제 한부모가족지원법까지 이번 시간 이제 다루는 이 법률에서는 이 두 가지가 일단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그죠? 나머지는 이제 출제 빈도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그건 이제 나온 조문들만 좀 확인하고 가면 됩니다. 자, 그 장애인복지법을 보면 먼저 목적, 8회 때 맞는 문장으로 나왔던 것인데 장애인의 정의 이제 제2조 봐보세요. 장애인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장애. 우리는 사회적 장애는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사회적 장애까지 있는데 우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직업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되면 걔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의 장애인을 정의할 때 그렇게 돼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볼 건데 사회복지 관련법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나와 있죠. 거기서 장애인을 정의할 때 그 2조를 보면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학대는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경제적 착취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죠. 경제적 착취는 아동학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노인학대와 장애인학대는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기본이념, 사회통합, 그 다음에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죠? 우리 이제 길버트와 스펙트의 정책 내용 분석에서 급여의 종류 중에 권력이 바로 이런 거죠. 중증장애인의 보호. 이것도 7회 때 나오고 16회 때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7조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도 7회 때 나왔으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 모욕하거나 부당한 영리행위를 위하여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장애인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그 국가 지방자치단체 책임은 뭐 맞는 문장으로 7회 때 또 나왔고, 그 다음에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있잖아요. 자, 기본계획 종합계획은 5년마다인데, 그죠? 기본계획 3년마다인 거 하나 있었고,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근데 여기는 지금 5년이 중요하고 또 하나가 중요한 거 주어가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다가 여성가족부 장관이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을 반드시 잘 기억하라고 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자, 정책조정위원회로 끝나는 것들은 다 국무총리 소속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장애인 정책 책임관의 지정. 12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 정책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우리 시험에 장애인 정책 조정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서 틀리게끔 나왔습니다.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장애인의 날 4월 20일, 그 다음에 장애 발생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약물 중독,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7회 때 나오고 11회 때 또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22조의 정보의 접근인데, 거기 사망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어떤 행사나 교육이나 집회에는 장애인을 위해서 거기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통역,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음성 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 그래서 제공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조건 하여야 한다라고 되겠죠. 국가가 하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행사, 교육 집회에서는. 하지만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 이제 제공하여야 한다와 그 다음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 그 차이점 알고 계시고. 자, 넘기겠습니다. 자, 25조 사회적 인식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 광고 등 홍보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거기 이제 학교의 장, 뭐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공공단체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9항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나머지 제가 뭐 1, 2, 3항 그 다음에 나머지 조문은 제가 뺐습니다. 굳이 안 나왔던 조문들을 굳이 거기 넣어 놓을 필요가 없어서. 근데 그 9항은 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우리 시험에 대학교 교양교과서에 라고 해서 틀리게끔 나왔어요. 대학교 교양교과서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장애인 개발원의 설립. 우리 시험에 이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 또는 설립하는 것이 아닌 걸 고르시오라고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때 한국장애인 개발원이 거기 보기 지문에 있었고, 요거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장애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라고 해서 틀렸고, 일단 어떤 아동, 노인, 장애인 모두 다 3년마다예요. 그죠? 한부모도 3년이었잖아요. 5년짜리는 정신질환자. 그죠? 거기만 지금 5년짜리 하나 좀 기억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장애인 등록, 장애인 그 법정 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거의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등록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거기 사항에서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삭제되었습니다. 알죠? 그 조문 삭제됐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32조의 2.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장애인 등록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외동포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재외동포 외국인 중에 그 해당되는 사람 중에 보니까 결혼 이민자, 그 다음에 난민 인정자도 들어가 있네요. 그죠? 난민 인정자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온 거죠. 난민법 제2조 2호에 따른 난민 인정자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럼 맞는 거죠. 다만 그 2항도 중요한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항에 따라 즉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에서 등록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 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거기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장애인 등록 취소. 사망한 경우는 등록 취소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시험에 이제 이게 상속된다. 말도 안 되게 이게 틀린 문장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시군구에 장애인복지 상담원을 둔다라고 하는 거. 자, 넘겨보세요. 자, 거기 이게 9회 때 나오기는 했지만, 자, 그리고 3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유형, 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나와 있고, 자, 조세 감면 등에 필요한 지원 정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고, 자, 장애수당인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데 국민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그 다음에 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즉 장애인연금법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장애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죠?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는. 그 다음에 거기 사항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지급하려는 사람이 장애 정도의 심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죠? 장애수당은 전문가의 진단을 고려합니다.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서 자, 거기 장애 아동 수당과 보호 수당인데 장애 아동에게는 장애 아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는 보호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오이 코스터에 그 장애 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 있잖아요. 장애 수당 지급 대상자는 그 1항에 보니까 시행령 제30조 1항입니다. 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18세 미만 일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으로 등록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국민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수당의 경우도 보니까 국민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일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길버트와 스펙트의 급여 자격자를 결정할 때 네 가지 있잖아요. 귀속적 욕구, 그 다음에 기여, 그죠? 기여와 보상, 그 다음에 진단적 구분, 자산조사에서 보면은 일단 연령이 들어갔잖아요. 연령이 들면 귀속적 욕구가 들어갔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여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여기에. 그 다음에 진단적 구분 들어가 있죠. 장애가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다음 마지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막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자산조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보고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정책론에서 내용 분석에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54조에 보니까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자, 58조 장애인복지시설도 딱 2번밖에 시험에 안 나왔잖아요. 이게 최근에 나온 것은 거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보이죠?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 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이런 식으로 트릭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애인복지시설도 이것도 이제 맞추려면 암기해야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 3순위로 좀 밀려놓는 게 좋겠고, 이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지역 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종류들이 또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안의 내용까지 외워야지 되게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1급 시험에서는 그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국가지방자치단체 설치할 수 있고 외자는 신고하고, 그죠?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동일하게 있잖아요.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취업 제한 기간은. 그 다음에 59조의 4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화 절차에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인데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죠. 그죠? 신고 의무자들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조문이 나왔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11회 때 나온 조문에다가 기출표기를 안 해놨는데 요거는 문제 풀면서 11회 거 문제 풀면서 좀 확인을 해보세요. 왜냐면 이걸 다 우리가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거기 금지행위는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 이제 장애인 59조의 11 보겠습니다.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의 설치. 자, 거기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8회 때 나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안 나왔고요. 자, 넘겨서 피해 장애인 쉼터 있네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라고 해서 틀리고 나오네요. 그죠? 네. 결국은 지금 시도지사가 지금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 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이 마련하는 게 아니라
주어를 틀리게끔 나왔고,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은 의지 보조기 기사, 언어 재활사, 장애인 재활 상담사, 한국서 통역사, 점역 교정사까지입니다. 장애인 상담 치료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 아래 장애의 종류인데, 우리 신체적 장애가 이제 12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신적 장애가 3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체적 장애도 외부 신체 기능과 내부 기관 장애 이렇게 나뉘어요. 이게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이건 이제 구분해서 완전히 외워야 돼요. 근데 우리 시험은 아직까지 이거 가지고 세부적으로 뭐 장난쳐서 문제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 그냥 한번 기억해 보면, 이게 공무원 시험 논점인데, 뇌병변 장애하고 뇌전증 장애는 뇌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정신적 장애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자꾸 혼동하게끔 문제를 내거든요. 그렇지 않다. 그죠? 그건 신체적 장애에 해당된다. 그죠? 정신적 장애는 3가지가 들어가 있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그죠? 자,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입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서 일단 3조 보니까 한부모 가족의 권리와 책임,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자, 정해 보니까 한부모 할 때 한부와 한모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이제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배우자가 없으면 이제 한부모죠. 그죠? 근데 배우자가 있어도 한부모인 경우가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 나번에 보니까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그 다음에 교정시설, 치료 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 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미혼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옳은 것에서 4번이 이게 이제 맞는 문장으로 이게 나왔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넘겨서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입니다. 이거 되게 많이 나왔죠. 이번에 또 나왔잖아요. 그죠? 이번에 18세 이하의 모 또는 부 틀리게끔 나왔는데, 제가 나온 조문이 이렇게 자주 나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다 딱 아예 조문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기출 표기를.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한부모 가족은 이제 모자 가족과 이제 부자 가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니까 아동이란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서의 아동이란 18세 미만을 지금 말하는 거죠. 아동복지법에서도 아동이 18세 미만이죠.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취약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22세 그거를 틀리게끔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5조의 2 지원 대상의 범위에 대한 특례 있죠? 이게 15회 때 아예 한 문제로 나왔어요. 자, 거기 2항에 보니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그 다음에 조모, 할아버지 할머니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자, 여성 가족부령. 자, 우리 이제 조심해야 할 거. 한부모 가족 지원법은 이건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예요. 그래서 장관, 소관중앙행정기관장도 여성가족부 장관이에요. 알았죠? 헷갈리면 안 돼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자, 근데 거기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가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에 해당돼요. 지원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죠? 거기 2번, 3번, 4번도 5번까지 보시고, 자, 5조의 4 한부모 가족의 날, 제가 이거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그랬거든요. 나왔죠, 이번에. 이게 지금 처음으로 나왔는데, 한부모 가족의 날이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이게. 이제 개정되면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 조문이 5월 10일, 제가 5월은 가정의 달이고 한 명은 있는데 한 명이 없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9월 7일이라고 해서 틀리게끔 나왔잖아요, 이번에. 9월 7일
세상을 구출하는 날, 이건 사회복지의 날이죠. 실태조사 3년이고요. 여성가족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 대상자에 대한 조사. 그 6조하고 10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10조는 뭡니까? 아까 지금 실태조사는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알았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10조는 그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가 아니라 여기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조사입니다.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 지원 대상자의 가족 상황, 생활 시태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12조 복지급여의 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복지급여에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에 복지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그리고 3번이 삭제됐거든요. 아동양육비. 그래서 그거 외울 때 교생아! 이렇게 외우면 돼요.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 교생으로 했잖아요. 교생의 주장은 땡땡땡 하면 자야 한다. 교생의 주사 이렇게 외웠으니까 이것도 교생으로 집어넣어서 교육지원비, 생계비, 아동양육비. 그런데 거기 직업훈련비, 훈련기관 중 생계비는 그럼 어디로 날아가 버렸죠? 삭제됐지만 사실은 그 사항에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여전히 들어가 있긴 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3조 복지자금의 대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은 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근데 아동양육비가 대여가 아니라 아동양육비는 복지급여의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 아까 12조에. 그죠? 이거 반드시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12조하고 13조. 예. 그 다음에 거기 공공시설의 매점 시설 설치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공무원 시험에서 나온 조문이에요. 우리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알고 있으세요, 그거.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가족 지원 서비스. 자, 9회 때 나왔습니다. 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17조의 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거기에 4번에 보니까 사항에 여성가족부 장관은 당연히 소관부처의 중앙행정기관장이니까 여성가족부 장관이, 거기 OX 보니까 교육부 장관이라고 집어넣어서 틀리게끔 나왔잖아요. 그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거죠. 이걸 바꿨어요. 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여성가족부 장관은 자녀 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죠? 자, 17조의 5. 국가와 지방자치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지원.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신설됐는데, 이거 같이 알고 계시고요. 이게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논점에 이거를 이게 신설되기 전에 이런 조문이 있다라고 해서 틀리게끔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개정되기 전에. 그러더니 개정돼서 이게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에 문제를 내본 거예요, 이걸. 틀린 문장으로. 근데 이제 지금 맞는 문장이죠. 이게 있는 거예요.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지원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이 이번에 개정돼 가지고 싹 바뀌었잖아요. 이게 이게 이제 작년에 개정돼 가지고 작년 시험부터 이제 반영이 됐던 건데, 거기 출산 지원 시설, 양육 지원 시설, 생활 지원 시설, 일시 지원 시설, 한부모 가족 복지 상담소. 이게 6회, 11회, 21회까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죠? 출산, 한부모니까 일단 아이를 낳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를 또 양육해야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생활해야 하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생활 지원도 해줘야죠. 그죠? 그 다음 이제 거기 어떤 학대로 인한 등으로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하는 일시 지원이 있고요. 상담소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거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부모 가족들한테 필요한 시설이니까 출산,
양육, 그죠? 그 다음에 생활 지원, 그 다음에 일시 지원, 그 다음에 상담. 이어지죠? 그리고 내용까지 알아야 하거든요, 거기. 그 6세 미만 자녀 동반한 한부모 가족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를 지원하는 게 양육 지원이에요. 생활 지원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고. 알았죠? 자, 거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였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영유아보육법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번 시간 영유아보육법까지 볼 건데요. 예. 보면 6회 때 나오고 7회 때 나오고 8회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다가 10회 때 나오고 11, 12 안 나오고 13회 때 나오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쭉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지 한참 됐죠. 그죠? 안 나온 지 한참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나온 것까지만 보자 일단. 그래서 그리고 조문이 몇 개 안 돼요. 이제부터. 지금부터 보는 조문들은 법률들은 조문이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또 나왔던 조문은 더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서 이제 특이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개정돼 가지고 8월 7일 날 시행이 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그거 보면 영유아가요 7세 이하의 취약 전 아동인 거.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7세 이하의 취약 전 아동을 영유아라고 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삭제됐습니다. 없어졌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요. 거기 구조로 가보면 보육실태조사가 이것도 옛날에 5년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3년마다 바뀌었는데 어쨌든 뭐 5년짜리는 우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누구? 정신질환자, 그죠? 네,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농어촌원고 노숙인이 있긴 하지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법률은 노숙인은 아예 안 나왔었고 시험에 그다음에 이제 농어촌은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옛날에 이따 볼 거 이제 그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한꺼번에 또 볼 건데. 근데 거기 이제 주어가 이게 본래 보건복지부 관장부처인데요. 근데 보육실태조사 교육부 장관입니다. 그죠? 이번에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 교육부 장관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번에 뭐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한데 어린이집의 종류 다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 13조 봐보세요. 국공립 어린이집 외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그 13조는 별표 해놓고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은 신고제로 바뀌었잖아요. 허가제 신고제로. 그죠?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거 언제? 사회복지사법 개정상 언제? 몇 년도? 몇 년도예요? 1990 몇 년? 제가 모를 것 같죠? 저는 압니다. 몇 년이에요? 97년. 그죠? 97년이에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고, 그죠? 시설평가제도 도입됐고, 그 다음에 1급 국가시험제도 도입됐고, 97년입니다. 세 가지. 무조건 유효라고 했잖아요. 옆구리 찌르면 따다다다다 나와야 한다니까요, 그거. 근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인가다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14조도 공부를 할 거면 요거까지는 공부를 해놓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7세 이하의 취약전 아동 그거 제가 찍어드리는 겁니다. 찍어드리는 거. 그 다음에 보육실태조사 9조. 그 다음에 거기 13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조. 직장 어린이집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하고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보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못하면 옛날에는 보육수당을 지원하면 됐었는데 보육수당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폐지시켰다라고 하는 거. 알았죠? 그리고 아까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라고 할 때 이때 일정 규모라고 하는 것은 그 오익고섭에 정리해놨는데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15조에서는 안 나왔고요. 이거 지금 인천 연수구에서 그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이 폐쇄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느냐 마느냐 이게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이제 면접 시험에서
이게 이제 그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어떻든 시험은 안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다 빼버리고 그냥 그 다음에 거기 결격 사유가 이제 어린이집 설치 운영할 수 없는 결격 사유. 그 다음에 그 보육 우선 제공, 이건 이제 만약에 이걸 공부하면 이제 외워야 하니까요. 근데 외울 것이 많고, 그 다음에 출제는 뭐 안 됐었으니까, 그게 이제 옛날에 됐었으니까 좀 출제 비중은 떨어집니다. 다만 이제 문제를 풀면서 16조 결격 사유도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그 34조에 보면 무상보육이죠. 정책론에서 맞는 문장으로 나왔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짧게 끝나네요. 그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신건강복지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판례까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